지금 유튜브를 켜면 온통 제3차 세계대전 임박, 중동발 경제 대공황 같은 자극적인 썸네일들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확전이 아니라 이란 정권이 무너져 내리는 과정입니다. 2026년 2월 28일 시작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동작전, 장대한 분노와 포효하는 사자는 현재 나흘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의 보고에 따르면 하루 100회 이상의 전투기 출격이 이어지고 있으며 이미 이란 전역의 핵심 군사 목표물 1000여 곳 이상이 초토화되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격의 정밀도입니다. 테헤란 파스테르 거리에 있는 대통령실, 시라즈의 지하 미사일 기지, 이스파한의 핵 연구단지 등 이란 정권의 심장과 팔다리만 골라 때리고 있습니다. 이란이 자랑하던 방공망은 개전 1시간 만에 무력화되었습니다. 날아오는 비행기를 그냥 쳐다만 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투기들은 제 집 안방 드나들듯이 이란을 돌아다니며 중요한 곳만 골라 폭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이 그토록 믿었던 저항의 축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요? 먼저 하마스는 이미 2년간의 전쟁으로 괴멸 수준입니다. 지휘부는 사라졌고 무기고는 바닥났습니다. 하메네이의 사망 소식에 애도 성명을 냈지만 그게 전부입니다. 그들에겐 더 이상 전쟁을 지속할 물리적 힘이 없습니다. 레바논의 헤즈볼라는 더 비참합니다. 이란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세계 최강의 비정규군이라 불렸지만 지금 레바논 정부군이 이 틈을 타 헤즈볼라의 무기를 압수하고 해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베이루트 남부의 헤즈볼라 본부를 실시간으로 타격 중이며 이제 이란을 돕는 게 아니라 자기 목숨 부지하기에 급급한 실정입니다. 예멘의 후티 반군은 홍해에서 상선들을 공격하며 존재감을 과시하려 하지만 이 역시 예멘 정부군의 역공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라크의 시아파 민병대 역시 미군 기지에 드론 몇 대를 날려보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보복 공습의 본진이 털리고 있습니다. 저항의 축은 이제 축이 아니라 각자 도생의 길을 걷는 만신창이 동맹일 뿐입니다. 이란이 수십 년간 공들여 쌓아온 대리전 네트워크가 단 며칠 만에 뿌리째 뽑혀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결정적인 패배의 원인은 지휘체계의 완벽한 붕괴입니다.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와 군 핵심 지휘부가 일시에 소멸된 이후 이란은 급하게 비상지도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신임 국방장관, 육군 참모총장, 혁명수비대 사령관들이 임명되자마자 혹은 첫 효율을 시작하자마자 정밀 폭격을 받아 제거되고 있습니다. CIA와 모사드가 이란 수뇌부의 동선과 효의 시간을 초 단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지하시설에 미사일과 드론이 수천 대 있으면 뭐합니까? 그걸 어디로, 언제 쏘라고 명령할 머리가 없습니다. 지금 이란군은 사실상 뇌사 상태입니다. 장군들이 모이기를 꺼리고 명령서에 서명하기를 두려워하는 군대가 어떻게 전면전을 수행하겠습니까? 무기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은 전장을 모르는 사람들의 착각입니다. 군대는 명령체계가 무너지면 무장한 민간인 집단보다 못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이란 내부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장 조용한 그러나 가장 강력한 전쟁은 바로 심리전입니다. CIA와 모사드는 단순히 폭탄만 떨어뜨리는 게 아닙니다. 현지 정보원들을 고용해 항복하면 신변을 보장하고 가족을 구해주겠다는 메시지를 혁명수비대와 정규군 간부들에게 실시간으로 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정보당국에 따르면 하루에도 수천 명 이상의 군 간부들이 제3국 채널을 통해 항복 문의를 해오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하메네이를 위해 죽고 싶지 않다. 우리 가족을 살려달라는 비명이 이란 통신망을 메우고 있습니다. 독재 정권의 가장 큰 무기였던 충성심이 공포 앞에서 녹아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공포에 질린 지도부와 달리 이란의 거리에서는 환호성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하메네이 사망 소식에 만세를 부르던 시민들은 이제 스스로 체계를 갖추고 정권 이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미 테헤란과 이스파한 등 주요 도시에서는 과도국민위원회가 조직되어 관공서를 장악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것은 망명 중인 레자 팔라비 왕세자의 움직임입니다. 그는 이미 과도 정부 구성을 위한 국제적인 지지를 이끌어냈으며 이란 내 정규군 장교들과도 긴밀히 소통하며 무혈 정권 교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이제 이슬람 공화국이 아닌 2500년 역사의 페르시아 자부심을 되찾으려 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이제 소멸 중이며 이렇게 이란의 정권이 교체되어 왕정으로 복구된다면 필연적으로 친미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권 교체가 아니라 미국이 이란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사실상 장악하는 겁니다. 베네수엘라에 이어 이란의 막대한 석유 자원까지 미국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면 미국은 전 세계 에너지 패권을 완전히 손에 쥐게 됩니다. 그동안 미국과 서먹했던 사우디와 UAE는 즉각 관계 회복에 나설 것이며 중동 전체가 다시 미국의 질서 속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도 타격이 큽니다.
미국의 허락 없이는 중동의 에너지를 한 방울도 수입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사실상 미국이 다시 세계를 장악하는 셈이 되죠. 트럼프가 추구하는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가 실현되는 순간입니다. 지금 트럼프가 전쟁을 일으켰다고 시위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는 중동의 오랜 분쟁 고리인 저항의 축을 한꺼번에 잠재우며 평화를 가져온 셈입니다.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기묘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는 건국 이후 최대 위협이었던 하마스를 괴멸시켰고 이란을 공격해 저항의 축을 잠재웠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영웅이 된 셈이죠. 하지만 전쟁이 끝난 지금 그는 권좌에서 내려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부패 재판과 안보 실패에 대한 책임이 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네타냐후 두 사람이 합작해서 벌인 일인데 한 사람은 세계적 영웅이 되고 한 사람은 쓸쓸한 퇴장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또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로 원유 가격이 폭등할 거라는 우려도 기우였습니다. 초기에는 잠시 폭등했지만 상승분 대부분을 반납하고 7% 내외에서 안정을 찾았습니다. 무기와 선박을 잃은 이란이 무슨 수로 미 해군이 버티고 있는 호르무즈 해협을 장기간 봉쇄하겠습니까? 그리고 이번 사태에서 우리 무기의 위력은 전 세계에 증명되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 공세 속에서 우리 천궁투는 95%라는 경이로운 명중률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전을 거친 무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주문이 쏟아질 겁니다. 그동안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주력이었다면 이제는 천궁, 천무 같은 미사일 체계와 드론의 천적인 비호복합까지 방산 수출의 판이 커질 것입니다. 경제적 이득도 막대합니다. 전쟁이 끝나고 제재가 풀리면 우리는 이란산 원유를 다시 수입할 수 있습니다. 우리 정유시설은 이란 원유에 맞춰져 있어 전례 없는 원가 절감 호황을 맞이할 겁니다. 또한 9천만 명의 거대 시장이 우리에게 열립니다. 과거 드라마 대장금이 시청률 90%를 찍을 만큼 우리에게 호의적인 나라입니다. 미사일에 부서진 시설들을 다시 짓는 K건설까지 생각하면 우리에게 이 상황은 엄청난 기회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트럼프는 우리 경제에 다시 없는 귀인 아니겠습니까?